이어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정란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13건으로 완료 1건, 처리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첫 번째, 의원 발의 조례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질문 시 지역 특성상 면단위 어르신들이 택배 수령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활용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 택배 서비스는 민간 영리 사업으로 행정이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 일자리 활용 직접 배송 방식 또한 인력 확보 및 파손, 분실 등 책임 문제로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택배사 간담회 개최 및 10개 읍면 의견 취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차 간담회를 통해 거점형 무인 택배함 설치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성면 내면 광역버스 노선 중지에 관한 내용 일체권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공공형 버스를 투입하여 1일 3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구역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도시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전체 읍면 전반의 개발 가능성을 균형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2035년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 단계별 개발 방향에 따라 도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지정은 계획관리 지역과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게 되며 필요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수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2조 4호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반복 위반자 조치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포상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 신속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화재나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여 견인 차량 도입 및 운영 방안 검토, 관련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하여 견인 차량 구입, 보관소 확보 및 운영 인력 배치 등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상당하여 즉시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운전자 의식 개선과 계도 강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해 군 홈페이지, SNS, 이반장 회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가입률 제고를 통해 사전 자진 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고정형 주행형 CCTV 및 차량형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전 단속과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속 데이터를 통해 위반 다발 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장기 주차에 대한 단속과 견인 조치 실시 및 단속 시간과 운행 방식을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단속 시간대 조정 및 순찰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여섯 번째 마지기 갈마공리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 방안과 예산 효율을 검토하고 시급성과 교통량 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연차별 예산 편성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버스 노선 운용 계획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로당 경유 등 노역자 편의를 고려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버스 노선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선 개편 연구 용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편히 이용하고 기존 이용객들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여덟 번째 홍천강의 수변도로 개설 현황과 수변도로 범면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홍천읍에서 8복리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수변도로 범면 활용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공고된 노선 중 국가하천인 홍천강의 둔치 또는 뚝마루를 이용한 노선은 홍천읍 시내 지역의 화랑아파트에서 덕치교 구간, 갈마곡교에서 강변 주차장 구간으로 그의 홍천강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보수 사업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접시군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홍천강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공고 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국도 44호선 주변 아파트 교통소음 해결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벽 개선 등 추가 대책을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 유지의 일시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교통속도 관리 등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소음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그 121페이지 3번 관련돼서요. 그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 농업 지령 지역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 농업 진흥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아마 자연 녹지에 이제 일부 농업 진흥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없고요. 상업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이 일부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중앙에 강원도 그다음에 중앙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 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 구역을 그냥 풀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헥타르로 그러니까 9천 10만 평, 제곱미터. 예, 예. 10만 제곱미터, 예. 9천 평 정도는 농업진흥 지역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거가. 그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강원 이제 특별자치도가 그러니까 생기면서 도로가 이렇게 나무로 인해서 분리되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석을 그런 방법으로 풀려고 했다가 예. 결국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신축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 앞에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도로 6m, 8m 폭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토지가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예.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 양덕원 시내 쪽에는 이제는 거기가 생산 녹지 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 생산 관리 지역으로다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농지 쪽에서 워낙 이제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국토계획법으로는 풀 수 있으나 지금 농지법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 물론 이제 경지 정리가 예. 돼 있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개발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군에서 개발 계획을 갖지 않는 한은 풀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히 개발 계획을 갖고 아니 그걸 일반 설득하지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나무로 인해서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석을 이제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이제 못 푸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개발 계획이 없어서요? 그렇죠. 마땅한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야지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런 것에 좀 방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 외에도 이제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도시 확장성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공공개발 목적이 아니라 민간개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그 용도가 변경이 돼야지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요. 지금 불법 주정 차량들이 우리 군에 몇 대 있죠? 단속 차량이요. 저희 그 주정차 단속반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불법 주정차가 어느 정도 좀 많이 감소가 됐나요? 단속은 열심히 하러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일부는 단속 차량 2대가 그때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운행 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 운행해요? 오전하고 오후에서. 오전에 2시간인가 그렇고 오후에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걸.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분들이 그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그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 그 안내 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 업무 처리하는 시간도 그분들의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건도 하루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모두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단속 차량은 단속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리하느냐고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된다는 거잖아요. 단속하는 시간보다. 더는 아니고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아니 하고 단속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단속하러 다니게 되면 그만큼 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량이 많이 과태료 증가하는 부과에는 상황입니다. 인원에 대한 증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생각처럼 차량 가지고 단속도 하고 단속한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차량 단속을 안 하면은 과태료 부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등한시키지도 않을까요? 지난번에 그 자료 제출했던 것처럼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걸 다 불법 주정차가 확인해가지고-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불법 주정 차량이 많으니까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사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을 근절을 철저하게 했으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선행이 돼야 되고 뭐가 후순위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이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업무가 늘어나니까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속을 열심히 안 하면 본인들이 행정 업무도 줄어들 텐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안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는 좋겠고요. 예. 왜 그런 생각은 못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 그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많이 있고요. 또 근무 시간 외의 건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모든 거를 단속만 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니고 원래 반복적으로 계도를 계속 하는 반복되잖아요. 그 지난해 이제 의원님 이제 저기 지적 사항 이후에 제가 이제 단속반하고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겨울 꽁꽁 축제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쉬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고 그대로 기존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절이 또 바로 또 꽁꽁 축제 끝나자마자 명절이 이어졌었어요. 그 후로 조금 더 시간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리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후까지는 아는데 그 이후에 늘리자라는 얘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장님 그 전에 그 우리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할 때도 주차장을 많이 짓게 되면 아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이루어졌어요? 조금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알고 있는 게 그 저희가 이제 그 주차 요금을 아마 그 뭐죠 그 단말기를 지금 교체하면서 일명 그 메뚜기 방식의 이제 그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 내에 그 주차는 조금 더 원활해진 걸로 저희가 이제 조사되고 이제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는 어떤 그 불법 주정차는 조금 감소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영 주차장이 좀 협소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협소한 곳이 요 동양 모텔 쪽 그쪽이 제일 그쪽하고 저도 보면 이제 갈마공리 쪽, 갈마공리 신시가지 쪽 보면 예. 차량이 차도에서 주행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양방향 주정차가 쫙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요즘엔 다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장기 주차 차량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차량들이 늘어날수록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여기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몰라서 또 못 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주차장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또 그 행정과 정보화 부서에서 그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뭐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받으면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하반기에는 좀 검토해가지고 단속 계획을 따로 또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안 되면 불법 주정 차량 단속 차량 늘리세요. 늘리셔서 좀 대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의지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불법 주차가 뭐 계속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예. 그 저도 이제 그 불법 주차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파크 골프가 이제 많이 이제 성황리하다 보니까 뭐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회 하시거나 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분들은 저도 뭐 사실 가끔씩 불법 주차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파크 골프장의 그 강변에 지금 임시로 이렇게 주차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거기 파크 골프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근방에 공용 주차장을 좀 더 확대시키는 건 어떨려는지. 예,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 이용자들은 좀 편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뭐 생각해 보시고 있나요? 제가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그거 확인을 제가 잘 몰라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계속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얘기했으니까 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현장 돌아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다녀오고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파크 골프장 네, 네. 옆에 이제 하천에 네, 네. 두치에 이제 저희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맞아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없어요? 이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음. 하천 내 어떤 구조물을 새로 안 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 꼭 그 지금 원주 지방환경청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국가하천 이후로.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애구장이라나 저 위에 있는 게 애구장 아닌가요? 애구장 그 앞쪽에 보면 강 옆에 예. 거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상 많이 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강 옆에다가. 근데 그 공간이라도 임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혀줄 수 있을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파크 골프장 맞은편 쪽에 이제 그쪽에도 이제 네. 공영 주차장이 이제 꽤 많은 데서 네, 네. 되게 돼 있는데 늘 네.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참 토지도 워낙 비싸고 그쪽에도 요즘 보면 참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주차를 위해서 더 넓히는 건 쉽지는 않을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국가하천이잖아요. 네. 이 국가하천이 몇 년도에 넘어갔어요? 홍천군에서 좀 대략? 기억은 좀 어려워. 이게 국가하천이라는 게 이제 말이라는 게 참 국가하천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제가 이걸 빗대서 얘기하면 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면 서울 한강도 그게 국가하천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뭐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다 물놀이 시설부터 거기 뭐 유락 시설부터 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서울은 되고 강원도 홍천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저 대도시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주지는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국가하천이라는 것이 국가 건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계속 지역 주민이 최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또 휴식 공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주차 시설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규제란 말이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에다가 넘겨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해야 하거든.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인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만 본다. 되게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뭐 과장님,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아까도 이게 지금 124페이지 쪽 보면은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홍천강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이 부존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 지금 음. 저희는 그 자전거 도로 자체가 일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네. 저기 그 주민 인도 겸 음.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네, 네. 그 수변 도로에다가 그 뭐 강 하천 옆에다가 그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는 하지 않고 네,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항으로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이용 그 설치 계획에도 네. 그 일반 그 하천을 따라서 설치하는 거는 네. 계획에 없다. 저희 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에 거의 없다. 없단 말씀. 어. 그러면 지금 인도하고 운동하는 도로하고 지금 예. 별도로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광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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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인도를 연결을 해서 쭉 연결할 방법은 있나요? 인도 옆에다 따로 아, 따로 아니라 그 인도를 같이 사용하면 되잖아. 그럼 안 돼요? 예,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홍천에 있는 자원을 쓸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네.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하려고 예, 유지 보수나 뭐 이런 거에 좀 그러니까 새로 지금 하려고 신설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쉽지는 않다면 될 수 있다는 예, 예. 얘기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거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지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지금 여기 지금 갈마곡교 강변주차장 구간으로 그 외에 홍천강이 이루는 자전거 도로는 개설 계획 부존재 이렇게 하면 계획하고 없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자전거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자전거도 타고 이제 대명도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홍천에서 자전거 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말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량이 가도 자전거들이 막 이게 쫙 가면 차도 뒤에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제 걷기 운동을 동아리들 하잖아요. 그런 걸으려고 해도 차가 또 너무 세게 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고 운동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을 이제 얘기는 이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운동하면서 잘 살으려고 했는데 목숨 내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도로를 인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지금 몇 년째 이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을 좀 찾을 수 없나? 그래서 이제 하면 관광가에서 이제 저기 건설가에다 얘기하면 도시가에다 하라고 도시가에다 하면 또 예상이 없다고 하고 또 건설가가 하는 게 맞고 아니면 관광가에서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광이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삶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는 하기가 참 어려워요.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다가 하려면 뭐 데크를 하던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도로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그게 높이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팔봉에서 홍천까지 올라가는 강변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많잖아요. 주민들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 동아리 활성화도 많이 하고 건강 플러스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인도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 지금 안쪽에 그 강변 바깥쪽 말고 있죠. 그 강변 쪽으로 말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변 차도가 아마 1m 이상씩은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구간.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그 구간이라도 해주고 만약에 암벽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말로 못할 때는 거기다 건널목 신호 하나 해놓고 건너가게 해놓고 다시 걷는 방법을 찾던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뭐 그냥 부존재다고만 해놓으면 뭐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없다라면 제가 질문 때 감사 때 질문한 의미도 없고 뭐 맨날 얘기해봤자 듣질 않는다고 하면 할 여지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기 가보면 마을을 안개에서 보면 1m 50에서 1m 20씩은 거의가 남아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우리 홍천군의 어떤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필요한 건 틀림없거든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홍천군이 이제 농어촌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어디도 인도가 있는 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자연경관이 수려한 쪽으로 이제 자꾸 의원님은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현재 부존재한다라는 이제 말씀인 거고, 지금 이제 인도를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을 중심에서 어떤 마을과 마을 내에 이제 많이 이제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일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구만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뭐 구만리는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죠. 설치하는 내기가 방법은- 쉬워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쉬운데 예. 노일 같은 데서 장항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굴지리 같은 데 오는 데는 사실상 내기는 어려워요. 그 구간은 그 장항에서 굴지리 올라오는 구간에는 내기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있는 데만쯤이라도 해놔 주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건널목을 하나 지금 거기다가 해놓으면 건널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은 그거 다 모르고 일단은 이 구간은 되는데 왜 안 해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많이 민원을 넣고 하고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지금 벌써 거의 4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아예 군에서 안 될 거는 아니죠. 지금 자전거 도로로는 좀 당장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전거 도로보다 나는 이제 자전거 도로도 이제 자전거가 주말에 한번 가보셔요. 날 따뜻해지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고 팔봉으로 많이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 그 낼 수가 있는 거를 좀 내달라고 소매공리에서 이쪽에 그 도사공리에서 소매공리까지 이렇게 온다 보면 중간에 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데는 해주고 할 수 없는 데는 못 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차차 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한번 그러니까 그 이게 이 협의를 부서가 한번 아니다 저 부서가 아니다 해보도록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말씀은 네. 뭐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예,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걷기를 하니까 사실상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뭐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제 그랬는데 그 말씀은 인도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 좀 그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좀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한 1km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아예 손을 안 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뭐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홍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개나 돼요? 몇 두가 아니고 몇 개 차량이나 돼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구가 6만 6천 무너졌나요? 그 정도 선이니까 한 가구당 1.5개 정도 보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 동료님 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데 단속보다는 좀 계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사실 저희가 예. 불법 주정차 해가지고 예. 그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저희 단속반이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하지 말라고. 저도 불법 계도하는- 주정차를 가끔씩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의도가 문자가 와 이러면 차를 이렇게 5분 이렇게 빼드리거든요. 왜냐면 좀 움직여 놓으면 또 한 번 돌 때 움직이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내가 보기 강력한 단속보다도 계도 목적 아니면 문자를 발송해서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 문자 서비스 가입하시라고 저희가 좀 더 그 홍보를 많이 네, 하도록 홍천군에 하고요. 뭐 1.5개 대수가 있다 하지만은 뭐 우리 장날 1일날 6일날 그때만 좀 저 주차장차 차량이 있을 뿐이지 평일에 그렇게 좀 그렇게 없거든요. 있더라도 이렇게 감시 섰다가 물건 사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너무 과한 행정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계도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대로 된
그 안내도 해주고 주차장 그 지도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뭐 지도를 만들든 어떤 뭐 계획 뭐 노선이라든지 기울이 돌아가는 그 시간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홍보하든지 아니면 또 뭐 우리 반상리 일찍에 그뭐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홍보하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 그때면 주정적으로 하니까 그때 피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간마로 지구 쪽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있고 고정적인 카메라가 있어야 했다 보니까 거기 계속 찍히는데 뭐 저 간마로 쪽에는 크게 이렇게 교통 불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내 보기에는. 그래서 과도한 행정력 집행은 좀 과하다. 좀 계도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23쪽 보면은 농어촌 또 노선 운역 발주하셨나요? 언제 하시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노선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운수 회사하고 네네. 저희 지금 현재 나온 거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 쪽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내면뿐만 아니라 서면 지역에 좀 불편사항을 좀 행정에서 좀 알고 우리 용역 발주할 때 좀 편에서 이렇게 좀 많이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견들을 많이 듣고 네. 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교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불법 주정차는 지금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저희가 그 고지 어떤 고지를 단속된 다음에는 네. 안내 그 단속 결과와 하고 네. 그 과태료 고지서랑 해가지고 사전 네. 납부하시라고 해서 같이 네. 보내드리고 그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려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네.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 카카오톡이나 또 네이버 뭐 이제 국민 비서나 아니면 문자로 그건 해서 저희가 차주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저희는 가끔 서울에서 그게 그런 등록이 거 되어 날아오거든요.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차량에 대한 등록이 돼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행정기관에 다 네. 우리 등록돼 있잖아요 차량. 그래서 이제 차주의 연락처로 자동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납부도 가능하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가장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예. 보내드리는데 네,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네. 그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거의 요즘은 안 보낼 추세일 것 같은데, 예. 우편으로 보내면 그 납부율도 많이 그럴 테고 또 납부한 방법도 좀 불편할 테고 그 대부분 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모바일 교통 고지. 범칙금이나 이런 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네. 본인이 일단 주면 거기다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그 그러면 개인한테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저 네이버 알림톡이나 뭐 그 저 문자 서비스로 그건 핸드폰 본인이 문자로 신청을 한 경우만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언제 서울에다 그런 거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 차주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하고 할 거는 그때 당시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인증하고 간편 인증하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납부하는 것 내까지 가는 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거고 알림만 단순하게 알림만 하는 거는 본인 인증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네. 좀 더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지서 납부하는 걸 때는 본인이 그만큼 자기가 동의할 것도 있고 뭐 본인 인정을 일단 해야 되니까 뭐 네. 그런 절차 거기까지 그래야 되는 거고 알림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위텍스나 아니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이제 연동되게 하는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훨씬 업무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기 그 갈마옥간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뭐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설계 중에 있어서 네. 그 4월에는 건설 기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네. 그 하반기에 7월에 그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00억이면 충분합니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설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심의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그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그때 다 끝나요? 보상비는 다 저기 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예, 저희가 그 협의 안내는 보내가지고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우선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뭐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면 뭐 가능하겠지만 또 요게 이제 1, 2년, 2년 늦어지다 보면 자재비나 뭐 인건비 때문에 또 상승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공사비가. 보상 때문에 늦어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 이제 저희가 바로 협의 매수도 있지만 그 수용 절차를 밟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안 수용도 한 1년 걸리잖아요. 수용. 예, 물론 예, 뭐 예, 저 예, 공사 예. 구간 하면서 할 거니까요. 그런 거는 뭐 저희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행정 그러면- 절차상 이제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절차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도시계획도로인가요, 아주? 제가 보기엔 우리- 아침에 조금 이쪽 마지기로 쪽에 좀 막히는 거 보면 좀 빨리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급해요? 그쪽으로 시급을 이렇게 이제 시급에 대한 이제 느낌이 어디까지냐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큰 걸 쪽으로 터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홍고나 홍여중 쪽으로 가는 금호 아파트 입주 이후에 젊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많은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편리함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홍구는 빙글 돌아올 필요는 없죠. 바로 나와서 내려오면 되는데. 네.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체증이 있는데 그 뒤로 오면 체증이 없거든요. 교통 체증이.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죠. 샘통골로 나오면 바로 홍고니까요. 글쎄요. 글로 돌아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철도가 결정이 돼서 이제 뭐 역사도 어디다 만들고 그래야 될 텐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쓰고 또 철도역과 연계된 또 교통 그 이동 동선을 위한 그런 그 도로가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시급한 건지 더 시급한 데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이제 그 이 저 화양교에서 시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들도 아직 상당히 좁아서 뭐 이렇게 좀 교통 흐름이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이게 가능한지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단지 거기에서 금호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금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미진농백도 네, 있고 네, 신화도 네. 있고 네.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봤자 다시 돌아서 이제 그 주에서 뱅뱅 돌게 되는 도로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우리 농어촌 버스 이제 지금 노선이랑 다 이제 용역 줘서 지난번에 중간 평가 한번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중간 보고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종안은 한 6월 최종안은 7월 나옵니까? 그쯤에는 나올 아, 것 나올 것 같고요. 같아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회사하고도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 안에 대해서 일단은 공청회도 가질까 싶었는데 4, 5월이 선거다 보니까 네, 네. 그 읍면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지나면서 선거 끝나면서 저희가 그 이전에 좀 어느 정도 좀 더 그 제대로 된 안이 나온다라면 선거 끝나자마자 저희 그 공청회 하러 읍면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도 있습니다. 공청회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지만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거는 계획을 뭐 갖고 공청회보다도 기본적인 그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수단 그러니까 어떤 버스를 이용할 만들 건지 또 어떤 형태의 버스가 그 지역에 필요한지 뭐 이런 거는 전문가들 또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그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안이 나왔을 때 그 이제 사업 설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 보완할 때 필요한 의견들 뭐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버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버스가 다니게 된다 그러면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버스 형태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크기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선과 이 본선 이 국도를 다니는 버스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획기적인 그런 그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버스 회사의 차들을 다 바꿔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네. 회사에서 네. 자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저희가 되죠. 이제 예. 차량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해 가고 있고요. 네. 아마 전부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도달한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을 때 네. 그 이제 어떤 주간선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교통 이제 허브가 이제 생길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겠죠. 안대로 네, 간다 네, 그러면 네, 뭐 네. 서석이 됐든 누촌이 됐든 뭐 남면이 됐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주정차 이제 가능한 저 차고지 또 충전소 이런 게 다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이 나온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 운수사랑 또 저희랑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운송업체에게 이렇게 좀 위탁을 하는 방식 정도의 그런 그 주도력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운수회사들은 수익을 우선을 할 테고 사업을 볼 때, 근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볼 테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를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들의 편익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승센터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할지를 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다니는 그런 그 버스들은 뭐 크게 얼마 정도의 어떤 형태의 버스를 투입해서 어르신들도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로 해서 이렇게 좀 안정감도 있고 이런 걸 다니는 차종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주도권을 가지고 좀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충청, 청량, 청원 이쪽 가 보니까 거기는 그 작은 동글동글한 그 버스들이 작은 게 랩핑을 아주 이쁘게 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골목골목. 예. 근데 우리처럼 여기 이 뭐 솔라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원래가 영업용 기반이 아니라 이 차종이 자체가 이제 자가용 기반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업용으로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장도 많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참에 전기차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도 많아질 테고 이제 박스 형태로 나오는 차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려고 있는 계십니까? 최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버스 최희경입니다. 버스 용역 지금 노선 용역 하시는데 순환 버스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순환버스 노선도 잡고 있습니다. 홍천읍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그 자세히 확인은 안 했고요. 그 안은 가지고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위치에 대한 우리가 부분. 아는 그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널에 출발해서 남산 그 연봉 쪽으로 돌아서 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그 갈마곡교를 건너서 돌아가 나가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일단 기본 아는 그걸로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까지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 그리고 과연 이 순환버스를 하고 이제 운수사하고 협의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을 가지고서는 버스 회사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순환버스하고 우리 운송회사랑은 별로 그 좀 차이 뭐라래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 기존 노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다닐 것인지 어떤 버스가 다닐 아니면, 것인지 뭐 예. 이런 것까지 다 운송회사랑 다르게 지자체가 따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생각 안 그렇게 해보셨나요? 되면 저희가 공영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순환버스가 만약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불법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차가 이제 순환되는 짧은 거리나 막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차를 다 하나씩 끌고 나가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차는 저희가 이제 시내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뭘 만들겠다고 막 해도 차 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나가서 차 댈 곳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에 연봉지구에 갔었을 때 택시 타는 게 아까워서 이제 고령자신데요. 시내를 나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그러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연봉지구에서 시내지구까지 그러니까 차가 누가 있어서 그렇지 개인으로 다 나오신 적이 없다는 거라서 순환버스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용역 안에서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있는 게 과연 순환버스를 그뭐 15분 간격으로 있는 게 좋겠죠. 이제 보면 이제 시간상. 10분 간격으로 네. 가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30분에 한 대씩 돌아간다고 한다면 홍천시장에서 저기 마지기 안쪽에 뭐 신한아파트나 이런 데 가시는 분이 과연 30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이면 걸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순환버스가 생겼을 때 뭐 이게 고령자라던가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차 없는 사람들이 수요에 대한 문제는 그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랑 연결되잖아요. 과연 돌렸는데 누가 몇 명이나 탈 거라는 거 없이 막연하게 또 저처럼 순환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했었을 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는 홍천역 걸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환버스 저희가 이제 직원 버스도 운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할 때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뭐 10분, 20분 기다릴 시간이면 걸어서 가도 다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르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노약자인 경우에는 그 타실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또 불러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병원 가시거나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도 그 임차해가지고인가 했었는데 그때도 이용이 없어서 3개월인가 운행했는데 그때 그냥 3개월 운행하고 안 한 걸로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때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했나요? 그 지금부터 한 여러 해 전 그 한참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홍보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없이 버스를 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순환버스가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 당시를 제가 뭐 추측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운행을 한 적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장차 우리 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순환버스의 필요성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살펴봐 주세요. 뭐 강제적으로다가 안 되는 거를 한두 명 태우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수요의 충족 문제라던가 왜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체킹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이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